2월 한 달 동안 저에게 유익했던 것들, 그리고 소소하지만 저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들로 2월 페이버릿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빨리빨리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유리아주 SOS 크림인데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제품이고 무엇보다 스팟 제품 치고 가격이 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일에서는 8-9유로 정도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게 15g의 작은 용량이지만 아주 극소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1년은 거뜬히 사용할 수 있어요. 굳어가지고 본 기능을 하지 못해서 새로 이번에 구매를 했어요. 이번에 리뉴얼된 패키지가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쑥빛에 꾸덕꾸덕하지만 부드러운 질감이고, 면봉으로 화농성 트러블에 살짝 올려놓고 잠에 들기를 며칠을 이렇게 반복을 하면 특유의 그 코 찡긋하는 아픔도 사라지고, 모든 트러블에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며칠을 반복하면 싹 사라져요. 그게 아니어도 모기나 벌레 물린 곳에 도포하고 조금 한 30분 정도 있으면은 가려움이 싹 사라지는 그런 진정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행 갈 때 꼭 챙겨갑니다. 두 번째는 아비브의 햄프시드 에센스예요. 제가 한율 숲 플루이드 제품을 되게 좋아했는데 용기 자체가 굉장히 좀 하드하고 무거워요. 그래서 택배로 받기도 어렵고 해외에 나올 때 들고 가기도 굉장히 힘든데, 이거는 컴팩트해서 어디 휴대하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건조도 잘 잡아주고 무엇보다 사용감이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제가 이런 풀향, 식물향을 좋아하다 보니 바를 때마다 행복해하면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써가지고 꾹 열어서 탈탈 털어서 써야 돼요. 진짜 향이 너무 좋아요. 요즘에 마스크도 많이 끼고 해서 트러블도 많이 나고 건조하고 스킨케어를 헤매이고 계셨던 분들은 한번 꼭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먹을 거예요. 바로 제프의 피넛버터입니다. 이게 크런치 버전이에요. 마일드 버전이 있고 크런치 버전이 있는데 저는 크런치 버전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밥을 먹을 때 또는 뭐 군것질을 할 때 조금 식감이 있는 걸 선호해요. 그리고 혼자 살다 보면 쑥쑥 넘기는 것보다 이렇게 식감이 조금이라도 더 있어서 먹는 재미를 챙기고 조금이라도 식사 시간을 늘리는 게 건강을 위해서 더 좋더라고요. 땅콩 향이 엄청나요. 91% 땅콩이 함유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설탕, 오일, 소금 이렇게만 딱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제가 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도 벌써 한 3분의 1을 다 더 먹은 것 같아요. 참치 샌드위치, 에그마요 뭐 이런 샌드위치랑도 잘 어울리고, 입맛 없을 때 그냥 빵, 바게트 이런 거에 찍어 먹기도 좋고, 독일에서는 이게 1.99유로밖에 안 하거든요. 거의 2,300원 정도 하는 거죠. 여러분도 땅콩버터에 입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견과류를 좋아하신다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렇게 책을 2권을 들고 왔어요. 하나는 소설이고 하나는 미술 서적인데요. 첫 번째로 제가 소개드릴 책은 천상란 작가님의 SF 장편 소설입니다. 2020년 8월에 출간이 된 책이에요. SF 소설 했을 때 AI가 등장한다고 하면 조금 뻔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뻔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간만에 정말 앉은 자리에서 쉬지 않고 완독을 했어요. 이 책이 등장인물들이 6명 정도 나오고 그 인물들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그러면은 좀 이야기가 혼란스럽게 느껴지거나 너무 루즈해지거나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 책은 전혀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각이 이야기 전개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단하게 책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기수 AI가 등장을 해요.
사람이 말을 타면 낙마 위험이 있다 보니까 말이 최대의 속도를 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욕심을 위해 AI를 기술로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더 빨리 달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빨리 병에 걸리고 아프고, 그래서 쉽게 버려지게 되고, 그리고 말뿐만이 아니라 AI 또한 낙마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그 위험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왜냐면 AI는 부서지면 다시 사면 되고, 부서진 AI는 폐기해버리면 되니까요. 큰 줄거리 내용을 스포하기는 제가 싫어서 별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을 좀 들려드릴게요. 청개의 파랑 204페이지에 그리움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해도 될까요? 보경은 콜리의 질문을 받자마자 깊은 생각에 빠졌다. 기억을 하나씩 포기하는 거야. 문득문득 생각나지만 그때마다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덩어리를 하나씩 떼어내는 거지. 다 사라질 때까지. 마음을 떼어낸다는 게 가능한가요? 그러다 죽어요. 응. 이러다 나도 죽겠지. 죽으면 다 그만이지. 하면서 사는 거지. 그리고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운 시절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거야. 시간이 서로 다르게 흘러간다는 이론에 대해서는 연재가 말해줬어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이라고요. 제가 투데이와 함께 달릴 때 느꼈던 시간이 접힌 듯한 현상은 실제라고요. 생명은 각자마다 삶의 시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간은 함께 있지만 모두가 같은 시간을 사는 건 아니네요. 같은 시대를 살고 있을 뿐 모두가 섞일 수 없는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맞나요? 재미로 읽어도 좋은 책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AI 시대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동물과 식물과 우리의 공존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상, 평범, 나약함, 강함, 그리고 인간, 그런 정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1차원이 아닌 3차원의 언어를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는 책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 광고 책입니다. 이거는 제가 독일에서 산 거예요. 제가 보지 못한 방고의 작업도 많았고, 보통 유명 작가의 서적 이러면은 글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이 책은 그런 일대기와 작업의 비중이 비등비등하게 제가 딱 좋아하는 비중으로 실려 있어요. 420페이지 정도 되는데 조금 합의합니다. 방고 작가님이 워낙에 유명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작업도 많다 보니까 일대기도 아는 것들이 훨씬 많고, 그래서 책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하다는 이유로 한번 봐야지 이러면서 미술관 앞에서 몰려있는 사람들, 그런 곳에서도 한 발짝 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유명한 만큼 여러 사람들이 평가한 것들, 그런 것들에도 한 발짝 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나와 이 사람의 작업만을 두고 내가 왜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됐는지, 이 작업을 좋아하게 됐는지, 내가 좋아하는 작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이런 미술 서적을 소장한다는 것 자체가요. 여기도 이미 다 마킹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펼쳐보고, 제 작업이 하기 싫은 날은 모작도 해보고, 재해석해서 제 마음대로도 그려보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표예요. 제가 이번에 우표를 정말 많이 구매를 했어요. 거의 10만 원어치 구매를 했는데, 그중에서 이 독일 우표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특색 있는 우표를 모은다기는 보다는 여기 이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 저희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우표를 보냄으로써 이 순간을 공유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별개로 여하튼 우표가 너무 예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다 뭐다 하면서 전시가 온라인으로도 많이 진행이 됐어요. 이번 국립현대미술관 사이트에서 소리 퍼커션 및
워크 인 프로그레스의 공연, 현대차 시리즈 2020 양해고 O2 H5 연계 행사 퍼포먼스 영상인데 국악과 퍼포먼스가 어떻게 결합이 돼서 또 전시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손쉽게 집에서 관람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전시를 말하다 김진주, 양혜규 현대차 시리즈 2020 네, 이것도 추천드려요. 저는 양혜규 작가님의 작업과 이야기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김진주님과 만나서 편하게 대화하는 느낌으로 양혜규 작가님의 작업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미술을 공부하시거나 미술에 관심이 있으신데 이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시간 나실 때 잠자기 전이나 이렇게 한번 들여다봐보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삶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플리폭시스라는 그룹에 빠졌어요. Can I Believe You라는 노래에 위에서 현대무용 하시는 분들이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영상 자체가 되게 감각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래도 당연히 좋고요. 저를 방구석 안에서도 정말 행복하게 만들었던 영상이에요. 그리고 같은 아티스트 플리폭시스의 For a Week or Two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저를 다른 세계로 데려가는 듯한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이 플리폭시스의 노래가 대부분 그래요. 특히 도입부가 정말 미쳤어요.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서 요즘 드로잉도 많이 하고 산책도 많이 합니다. 유익했던 컨텐츠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 성인 애니메이션 미드나잇 가스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하나에 대략 25분 정도의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고 총 8화? 아직 시즌 1밖에 없어요. 던컨 트루셀, 펜들턴 워드 그리고 팀마우스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했고 펜들턴 워드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거예요. 핀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을 제작하신 분이거든요. 특유의 그 오미조미한 그림? 약간 레트로 같은 느낌이 드는데 되게 현대적이에요 또. 애니메이션 자체가 그런 느낌이 그득그득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이건 2020년에 나온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이 이미지를 보자마자 처음부터 되게 보고 싶었는데 미국 성인 애니메이션이라고 했잖아요. 곱창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저는 그 곱창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은데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 봤어요. 그렇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곱창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은 1화 말고 다른 화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1화가 가장 곱창이 많이 나와요. 가상세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주인공인 클랜시가 우주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가상세계의 행성 거기로 가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이 뭐 죽음, 철학, 종교, 불교, 힌두교, 명상, 용서, 사랑,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영상도 너무 흥미로운데 대사도 어려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함께 흡수를 못하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거를 정말 잘 이해하고 이런 영상도 내용을 좋아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본인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화는 약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유럽에서 왜 다들 마약을 하고 이걸 즐기고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1화를 보고 살짝은 이해가 갔습니다.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뽑아보자면 저는 4화, 5화, 7화, 8화를 뽑겠어요. 실존적 두려움이라는 제목을 가진 화이고 재화, 재판, 죄악, 자유, 협력 뭐 이런 키워드들을 다뤄요. 의미 없는 육체에 속박되어 깨달음을 위해 영원히 고통받는 인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실존주의와 허무주의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고 근데 여기서 일반적인 허무주의와는 약간 달라요. 모든 게 다 무의미하다 이런 사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2화는 5화는 꼭 여러분들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화는 죽음과 인터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클랜시는 계속 아바타를 골라 모습을 바꾸지만 인터뷰 대상자는 다 형체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7화에서는 클랜시는 본인과 똑같은 아바타로 텅 빈 행성에 가서 형태가 없는 죽음을 만나요. 그래서 그 죽음이 너가 생각하는 죽음이 뭐야? 너가 생각하는 죽음의 형태는 뭐야?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클랜시가 뭐라고 설명을 하자 그 죽음이 설명한 대로 자신의 모습을 바꿔요. 각자가 죽음의 모습, 죽음이란 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 죽음의 형태가 바뀐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렇게 딱 7화가 시작을 하는데 와, 이건 진짜 명작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죽음의 성우인 케이틀린 도어티가 실제로 현직 장의사래요. 클랜시가 신발을 모으는 이유에 대한 대답을 저는 아직 못 찾았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 이유를 발견하신다면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엄마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을 가진 화인데 연출이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현재를 느끼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줘요. 저는 아직 그 현재를 느끼는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머릿속으로 아 그렇구나 라고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한마디 곧 씹어야 하는 문장들이 많아요. 엄마로 나오시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그걸 개인화하고 본인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냥 전체의 일부이고 모든 건 항상 바뀌고 있어. 손쓸 수 없었던 일들은 다 변화의 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주관적인 게 가장 객관적일 수 있고 가장 사실적일 수도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그 문구를 떠올렸어요. 틀림이 존재하기보다는 다름과 차이가 존재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나 스스로 어떻게 더 단단해질지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소통을 해나가야 할지 열린 마음으로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고 많은 것을 간접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저의 2월 페이버릿 영상이 끝났고요. 앞으로 페이버릿은 이렇게 다양한 매체, 때로는 제가 좋아하는 장소까지도 다룰 것 같아요. 저의 2월의 페이버릿과 함께 3월을 좀 더 행복하고 유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3월에 일상 브이로그로 만나요. 안녕.